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하루도 빠짐없이 동영상 한 편씩 올렸는데 저희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영상을 촬영 못해서 못 올렸네요. 지난 10월 8일 동영상을 올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중이라 촬영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저께 사모제를 지내고 탈상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저 방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식된 도리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결과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식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책 내용이 보니까 마침 웰다잉이네요. 웰다잉. 참 이 자연의 법칙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또 새롭게 동영상 올리는 날 또 보니까 웰다잉이길래 참 묘한 감정이 듭니다. 우선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니 지난번처럼 본문 내용에 웰다잉에 대해서 한번 기계음 전자책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87. 웰다잉. 웰다잉은 웰비잉과 함께 부각된 신조어다. 웰비잉은 잘 살자는 뜻인데 웰다잉은 잘 죽자? 죽으면 죽지 잘 죽는 것도 또 뭐냐? 인간의 수명이 짧을 땐 이런 말도 없었으나 길다 보니 은퇴 후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문제되니 이런 말도 생기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사는 것도 내가 알아서 살 듯 죽는 것도 내가 알아서 죽자, 뭐 그런 뜻에서 유래된 것 같다. 그래서 존엄사, 안락사 등등 말이 나왔다. 삶과 죽음. 이것은 다를까 같은 것일까? 그릇에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듯 바닷물이 바위에 부딪혀 거품이 되는데 그 바닷물과 거품이 다르지 않듯 주전자에 물을 데우면 수증기로 허공 속으로 날아가는데 그걸 다 모으면 다시 하나가 되듯 불생불멸. 결론은 같다. 한편 이렇게 보는 종교도 있다. 즉 사람은 죽으면 천당이나 극락 간다거나 혹은 이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4차원 세계로 가며 가지 못하는 영혼은 남아 귀신이 된다. 4차원으로 간 영혼은 다시 인연을 받으면 인연의 결과에 따라 육도 중 하나로 간다고 한다. 육도 중 죄를 지으면 선행을 닦으라고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이 나온 이유가 다 나약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나름 사후세계를 설명하고 믿고 기대는 데서 나왔는데, 허나 어떤 이론을 본인이 택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살면 밤엔 잠을 자고 싶어진다. 죽음은 어쩌면 영년, 즉 영원히 잠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적인 자, 현명한 자는 하루 일과를 계획을 세워 언제 무엇을 하고 몇 시 잠자고. 그렇다면 죽음이 영년이라면 우리도 삶의 종말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죽음이 잘 오냐 안 오냐 혹은 그 시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하루 일과가 재미있다 하더라도 밤엔 어느 시간 되면 잠을 자고 싶어 미치듯 인간 생활이 아무리 재미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만하고 마치고 싶을 때 있다. 그렇다면 현명한 자는 하루 일과를 조절하듯 일생도 조절 가능하다. 옛날 어느 도인이 나는 물구나무 서서 죽겠다든지 며칠 몇 시에 죽는다든지 말한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낮에 아무 일 없이 빈둥빈둥대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듯 은퇴 후 별 할 일 없이 그렇게 지내면 정신 기운이 탁해져 치매 등 병이 생겨 생이 말로의 비참함을 겪는다. 그런 사람들이야 죽음이 두려울 따름이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말을 했듯이 죽는 그날까지 나날이 주변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알찬 삶을 사는 지식인은 절대로 기가 탁해지지 않아 육신은 건강해져서 그런 두려움이 없다. 그런 자는 본인 스스로 내가 잠자는 시기도 정해서 자듯 죽음도 스스로 준비를 잘해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자, 본문 내용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딱 일주일 전에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그 삶의 과정을 다 그 여건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웰다잉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웰다잉이 뭐 웰빙의 단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웰빙이 뭐 잘 살자 요즘 웰빙 문화가 많잖아요. 웰빙을 위해서 운동도 또 음식도 가려서 먹는다는데 웰다잉이나 웰빙이나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우리가 사람이 그 수명이 길다 보니까 웰다잉 이제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느냐. 인생의 말로가 보면 말로가 대부분 좀 뭐랄까 한탄스럽잖아요. 임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을 거의 대부분이 사고사가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그 생을 마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본인은 거기 가보면 일종의 인간 수용소거든. 인간 수용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수용소. 다행히 우리 아버님은 그런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서 마지막까지 계시다가 하루 정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치료를 받으시고 편하게 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요양병원에 안 가고 잘 죽을 것인가?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정신이 기가 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기가 맑으면 탁한 기운이 내 몸에 안 들어오거든요. 내 몸에 안 들어오면 내 건강도 하자 이겁니다. 내가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그런 개념, 의식이 있으면 이 몸은 아프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생각을 해보면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육신이 많이 괴로우니까 그만 하직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3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웰다잉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정신줄을 놓지 않냐면 내 육신도 건강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나의 정신줄을 놓지 않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내가 삶을 하루하루 만약에 다가온다면 내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겁니다. 내 삶을 정리를 육성으로 남기든 내가 못다한 삶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나의 후손한테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후손은 그걸 받아서 이어서 또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사후 문제는 후손이 남아서 알아서 하는 거고 본인은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본인은 이승에 대한 집착을 놓고 또 다른 나은 세계에서 저승을 만약에 있다면 더 나은 만약에 후손을 도울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조상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태어나는 순간에 바로 역순입니다. 내가 언제가 마음 에너지를 설명을 할 때 태어나는 순간에 우주에서 6,600km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에너지가. 그러면 죽으면 이 마음 에너지는 다시 우주 공간으로
대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영혼의 마음 에너지가 없으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 마음 에너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혼만 남아있는 거예요. 혼이 뭐냐? 바로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후손한테 남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설 보면 우리가 어려우면 구설하면 조상신이 붙어서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렵기 때문에 조상신이 안타까워서 조상신이 오는 거지 조상이 왔다 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도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승 가는 사람이 편안하게 가려면 우리 후손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웰다잉이 뭐냐? 자, 임종하는 사람도 마음가짐을 이제 후손이나 이현성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저승에 가서 좀 더 나은 공부를 하고 창계에서 나은 공부를 하고 그런 힘을 기르고 다음 생애에서는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편안한 임종을 웰다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십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고 복귀한 첫날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또 마침 또 주제가 그런 것 같아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재미난 주제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